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장 마감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어제는 장 초반 괜찮은 모습으로 상승을 보여주다가 급격한 하락이 시작되면서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내리면서 거의 1%에 육박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장이 끝나고 우리 기자님들의 뉴스를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 둔화 다행, 그러나 2%로 낮추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라는 뉴스가 떴죠. 결국에 다시금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금리 인하는 아직 멀었다 라는 파월의 발언으로 어제 주가가 급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덩달아서 중국 10월 소비자 물가 0.2% 하락, 디플레이션 우려 다시 고개 라는 뉴스가 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CPI가 너무나 하락해서 역으로 이게 디플레이션이 아니냐라는 문제로 공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CPI가 내렸는데 이건 또 왜 안 좋은 것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잠시 설명드리면,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 침체를 의미합니다. 물가가 내리는 것은 좋지 않느냐, 하지만 결국 그렇진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증시에는 호재입니다. 한쪽으로 너무나 치우치는 것은 증시에는 공포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증시는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은 물가가 내리고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도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임금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는 거죠.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적정한 물가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무조건 증시에는 악재입니다. 근데 파월의 발언과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로 주식이 내린 걸까요?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이제 아셔야죠. 이 뉴스로 내린 게 아닙니다. 뉴스는 그냥 거들 뿐입니다. 뉴스는 거들 뿐. 증시가 내린 이유는 나스닥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어요.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거래일 동안 올라버린 거죠. 단기적인 매물대의 소화 또는 단기적인 하락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원웨이로 가는 주식시장은 없습니다. 무려 2년 만에 처음으로 8거래일 상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조정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뉴스 때문에 증시가 내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락장의 시작이라고요? 이제 와서 하락장의 시작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답안지는 이미 전 세계에 유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스닥은 결국에 우상향을 합니다. 뉴스에 제발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시작했는데 오늘자 아침 기준으로 SS님, 김종필님, 김민유빠빠님, 이혜선님께서 새롭게 멤버십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오늘 멤버십에서 제가 트레이딩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올려드렸는데 국장의 2건의 매매에 성공하면서 어느 정도 체면치레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실시간 매매 트레이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끔 제가 계속된 매수 매도 이유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나스닥은 다시 약보합으로 풀이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횡보 내지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에 유튜브 홈에 들어가시면 이 커뮤니티를 누르시면 제가 올린 글이 있죠. 조정을 견디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익절을 하시고 단기 조정을 대비하여 약간의 현금 확보를 해 놓으셔도 괜찮은 구간에 진입하였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단기 조정이 나와도 현금 비중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정이 와도 더 매수하면 그만이지만, 혹시나 올인을 하신 분들은 멘탈에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할 익절을 하여 현금 비중을 확보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40일 이렇게 올라도 여전히 공포의 구간이네요. 때문에 우리는 공포지수를 믿고 어느 정도 멘탈의 안정을 취할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진짜 공포를 느껴야 되는 시기는 피어, 익스트림 피어 구간이 아니에요. 그리드, 익스트림 그리드의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드와 익스트림 그리드의 구간이면 필연적으로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구간이 온다고 하면은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기분은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금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주식 계좌에 있는 현금들은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지 않잖아요. 과연 좋은 걸까요? 우리는 익스트림 피어 내지는 피어의 후반 구간에서 최대한 주식을 많이 모아서 고통을 견디며 홀딩을 하다가 그리드와 익스트림 그리드의 구간에서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포를 느낄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수를 하라는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단기적인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미 저저번 주 또는 저저저번 주에 극도의 공포의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지금은 또다시 견디는 구간인 거죠. 푸드앤콜 옵션 체크하겠습니다. 0.91. 어제 살짝 조정을 줘서 조금 더 내려갔던 푸드앤콜 옵션이 살짝 0.01 올라온 상황이죠.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이 무려 지금 4거래일째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의 이평선은 이미 아래로 꺾이고 있죠. 환율이 계속 오른다 하더라도 이평선에서 저항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WTI 국제유가 체크하겠습니다. 엄청난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드디어 볼린저 밴드 하단 밑으로 쭉 내린 후 이제 횡보의 구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의 패턴이라는 것은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일정합니다. 계속 오르다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어버리고 다시 내리다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어버리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방향을 결정해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어버리고 또 횡보를 하다가 다시 이평선을 테스트하고 못 뚫으면 다시 내리는 거고요. 이 차트를 무수한 경험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른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내린다고 무서워할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국제유가든 환율이든 TQQQ든 이 과정의 반복이거든요. 하지만 대추세는 정해져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그것입니다. 일봉의 일희일비 하셔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TQQQ 차트 일봉 보겠습니다. 단기 상방 저항선을 이미 위로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상단 저항선 근처에서 주차를 하면서 장이 마감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나스닥은 항상 시장 참여자들에게 혼란을 주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숏이냐 오늘은 롱이냐 헷갈리고 단타를 치다가 3분봉 5분봉을 보면서 단타를 치다가 결국 잃게 되는 거죠. 지수로 단타 플레이를 하는 것은 진짜 초고수의 영역입니다. 저도 국장에서 단타를 많이 치지만 미국 지수에서는 단타를 치지 않아요. 결정적인 이유는 잠을 자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잠을 안 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길 확률이 50%고 질 확률이 50%이기 때문에 주식은 수수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마감하게 되기 때문이죠. 현재 TQQQ의 일봉으로 볼 때는 썩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스토캐스틱이 피크를 한번 찍고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어떠한 반등의 재료가 있어야만이 다시 스토캐스틱이 위로 향하게 되지만 어쨌든 위로 향하게 되더라도 과매수의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한 추매를 할 구간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속스 차트 보겠습니다. 속스는 장기 하방 지지선, 검정색 라인이죠. 장기 하방 지지선을 어제 장 초반 뚫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좋았지만 바로 반납하면서 장기 하방 지지선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속슬이 약하죠. 속슬이 지금 3배 레버리지 중에서 가장 약합니다. 그럼 불즈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구간 장기 하방 지지선을 돌파했을 때 뭐라고 그랬죠? 불즈가 계속 올라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할 시 어느 정도 익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빨간 선 매물대가 엄청나게 몰려있는 중요한 저항대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고 뚫어도 여기서 다시 저항을 맞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멤버십에서는 불즈를 제 영상을 보고 처음으로 3배 레버리지라는 것을 매매하게 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처음이니 맛보기로 어느 정도 분할 수익 실현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한 수익이 나서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어느 정도 저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더독이기 때문에 조정을 쳐맞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감당하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주가의 앞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나 멤버십 분들이 손해나는 것은 제가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항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분할 입절을 추천드린 것입니다. 그럼 속스S 반도체 숏 차트 보겠습니다. 속스S는 역시 이 단기 하방 지지선을 지켜주는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단기 하방 지지선이 깨지게 된다면 속스S는 급락이 나올 겁니다. 이미 급락이 나왔는데 또 급락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그림이 나오기에는 반도체 롱에 어떠한 호재도 없기 때문에 지금 속스S는 이 하방 지지선 라인을 지켜주려는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속스S 반도체 3배 숏에 단타를 치려면 지금입니다. 하지만 전 단타를 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숏의 미래는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역시나 올라오는 이평선이 다가오자 다시 한번 레벨업을 했죠. 완벽하게 레벨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볼린저 밴드가 상단과 하단이 좁아지고 있고 다시금 확실한 방향이 또 결정될 차트입니다. 어제부로 비트코인은 보유자의 영역에 진입한 것이죠. 이미 샀으면은 이런 구간에서 사셨어야 돼요. 비트코인이 막 오른다고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은 며칠간 환희를 만끽하다가 물릴 확률이 큰 위험한 자리입니다. 비트코인을 이미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 추세가 아직 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홀딩하셔도 되는 구간이지만 이런 자리에서 따라잡으신 분들은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더리움 차트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볼린저 밴드를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뭐죠? 오늘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지도 않은 상태로 일봉이 시작해버렸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볼린저 밴드에 닿지도 않고 일봉이 시작할 시 그것은 위나 아래나 똑같습니다. 다시금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고 갈 길을 간다.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더리움을 급하게 매수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이더리움을 갖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는 자리나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온 자리에서 이런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불나방처럼 뛰어들어가는 단기적으로 무조건 물리게 되는 차트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차트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유는 크립토 피어 그리드 인덱스, 코인의 공포지수죠. 70, 완벽한 환희의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앞의 상황에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은 공포가 아니다. 이 환희의 구간이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것을 서서히 매도해야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수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실수다. 존 템플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의 대가입니다. 이 말의 뜻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주식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주식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분들은 주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부정적인데 왜 주식을 합니까? 그냥 은행에 돈을 다 박아둬야죠. 자산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현물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은행에 돈을 다 처박아두고 나의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쓰레기로 만들어야 되죠. 오늘 상황은 명확히 좋진 않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여러분의 자산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